알찬 부동산 정보를 드리는 시간,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이어가겠습니다.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DH 아너힐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DH 아너힐스가 우여곡절 끝에 견본주택을 드디어 개관을 했는데요. 이 DH 아너힐스는 개관 전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사상 최고 분양가 또 최고급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아직까지 보증 승인을 받지 못해서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DH 아너힐스가 왜 분양 보증을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3단지가 재건축되는 DH 아너힐스, 이게 어떤 아파트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DH 아너힐스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인데요. 그런데 현대건설 브랜드 아파트 하면 힐스테이트라고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이게 야심차게 만든 첫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이제 우리 좀 프리미엄 아파트를 만들자라고 해서 힐스테이트 대신에 DH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DH 브랜드를 처음 적용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고급화를 시키면서 지금 힐스테이트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고급 아파트로 나온 거군요. 최고급을 지향한 거죠. 네. 그러면 단지 내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단지에 최고급을 지향한 만큼 여러 가지 특화를 선보였는데요. 기존의 아파트를 보면 요즘에는 이제 베란다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베란다 확장한 그 면적 이외에도 테라스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높은, 이렇게 넓은 이제 개방감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DH 아너힐스 같은 경우에도 테라스 하우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처럼 또 별동으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테라스 가구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총 14가구 중에서 8가구가 빌라스 테라스 하우스로 적용이 되고요. 그 중에서 4가구만 일반 분양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소통 공간인 폴리 이런 것도 선보였고요. 단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실내 골프 연습장이라던가 암벽 등반 이런 것도 조성을 해서 단지 내에서 특화로 굉장히 많이 조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주민 편의 시설도 참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참 점수를 많이 얻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층간소음이잖아요. 네, 이런 것도 맞습니다. 좀 해결을 많이 했나요?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아무래도 층간소음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화를 적용을 했는데요. 강남 최초로 슬라브 두께를 240mm를 적용했다라고 현대건설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완전 해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H 아너힐스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인데요. 엘리베이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보통 20층 이상의 승강기가 분당 120에서 150mm를 가는데 이거보다 감안하면 2배 정도 빠른 속도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고급 아파트니까 아파트 실내도 궁금하네요. 내부는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최고급 아파트다 보니까 과연 실내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견본주택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일반 아파트보다는 고급스러움, 호텔식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현관문 바닥부터 정면, 싱크대도 물론이고요. 천연 대리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40평 이상평형, 그러니까 30평대 말고 40평형 이상부터는 철연 대리석을 전체적으로 이제 입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DH 아너힐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리석을 적용하면 유상 옵션인데 여기는 무료로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관 좀 특이한 게 40평형 이상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2개였고요. 그리고 테라스도 넓게 적용이 돼서 이런 개방감도 느낄 수 있었고 요즘 또 많이 적용이 되는 수납장도 많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대리석을 무료로 주다니요. 여러 가지로 참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DH 아너힐스의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거의 역대 최고가였죠. 네, 맞습니다. DH 아너힐스가 이제 그 견본주택을 개관하기 전에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 이상으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5천만 원은요, 우리나라 역대 분양된 아파트 중에 가장 높은 최고가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계속해서 분양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그 분양가는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분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안에 최고급 시설을 도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특화를 적용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포나 강남이라고 하면 뭐 분양가가 워낙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개포 주공 3단지 같은 경우에 최고 높은 그런 분양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최고의 분양가를 내세운 DH 아너힐스. 그런데 그 기세를 주춤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DH 아너힐스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 보증 승인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시공사나 이제 그 조합에서 분양 보증 신청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런 게 정부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공사기관한테 우리 아파트를 분양할 테니 분양 보증을 내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요청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대부분 100% 분양 보증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DH 아너힐스가 무려 4번 정도나 미승인이 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분양 보증 신청을 왜 하냐면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아니면 계약자가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걸 보장받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양 보증 신청을 받지 못하면 아파트 분양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DH 아너힐스는 거의 4번이나 분양 보증 신청을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4번이나? 네. 근데 거절당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일단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고분양가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분양가라는 우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된 게, 그러니까 비싸도 너무 비싸다라는 거겠죠. 아무리 강남이라는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이제 분양하는 입장에서 너무 과열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좀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고분양가라는 이유로 갔었는데, 그 4번이나 거절을 당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뭐 서류 미비다. 뭐 이런 이제 그 고분양가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서류 미비라는 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계속해서 분양 보증 승인 거절을 당한 상태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취재하면서 3번까지는 그렇다고 했는데 네 번째는 거의 이제 그 7월 말에 발표가 났는데 이번에는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분양 보증 신청을 거절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러면 어쨌든 주 이유는 고분양가라는 건데 다른 단지와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고분양가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얼마나 비싸냐, 다른 단지와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런 걸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DH 아너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1,320가구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가구는 69가구, 그러니까 70가구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이제 처음에 저희가 분양할 때 5천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분양 승인을 계속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조합에서 이 분양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분양 승인을 이제 신청한 가격이 3.3제곱미터당 4,313만 원이었는데요. 주변에 이제 단지들과 좀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의 평균 분양가가 3,804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한 10%, 13% 정도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주변에서는 그동안 아파트가 얼마의 분양을 받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3,762만 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보다도 14%나 비싸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이제 퍼센티지로 얘기하니까 이제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남구 평균 분양가보다 한 평당 500~600만 원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앞서서도 고분양가 말고 서류 미비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네네네. 하셨잖아요. 이게 DH 아너힐스의 높은 분양가만 문제가 된 건지 정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지적했던 게 고분양가고요. 그리고 나서 뭐 서류 미비됐다, 주택보시공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양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약간 괘씸죄가 적용된 거 아니냐라는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DH 아너힐스가 분양되기 전 이전에 뭐 분양가를 높이겠다 이런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고분양가를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좀 못마땅하게 여긴 거 아닌가.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제어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퍼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분양 보증 신청 보류를 받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계속해서 분양가를 낮추려고 고심 중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조합이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이 보증 심사 서류를 제출한 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취재한 결과 주택보증공사에서 관계자가 서류 미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서류 미비라는 것은 약간 좀 핑계가 아닌가라는 추측도 나돌고 있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양 보증 신청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예 분양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어떤 서류 미비로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반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미비해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는 증명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시 보완을 해서 네 번째로도 또 보증 신청을 했는데도 또 보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류 미비라는 것은 조금 더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직까지는 고분양가 또 혹은 너무 과도한 광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규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부터 시행된 중도금 대출 규제도 좀 이런 DH 아너힐스 분양 일정 발목 잡는 데 또 한몫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건 무슨 맞습니다. 말인가요? DH 아너힐스 분양의 발목을 잡은 게 두 가지인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분양 신청 보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도금 담보대출 규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아파트를 구매를 할 때 처음부터 전액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중도금을 먼저 이제 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중도금을 내게 될 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분양 보증을 해서 무이자로 하거나 아니면은 은행에다가 집단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일정 정도 이자를 저렴하게 받는 건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도 막힐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대출 상한선을 9억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DH 아너힐스를 포함해서 강남 대부분의 주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적용을 한 게 DH 아너힐스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많이 제기된 상태고요. 그리고 DH 아너힐스는 평균 분양가가 이제 전체로 합하면 9억 원대를 웃돌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규제 상한선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내야 되는데 대출이 되지 않으면 상황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규제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현대건설 측에서는 정부에서는 해주지 않지만
회사 보증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약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앞서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양 네. 보증이 건설사 부도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네. 이제 분양 계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하는 하나의 장치다. 음. 그런데 지금 분양 보증이 거절이 됐으면 DH 아너힐스는 아예 분양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분양 보증 신청을 받지 못하면 분양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막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다시 책정해서 제시하면 보증공사에서도 다시 발급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공사에 들어갔고 견본주택도 개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 보증을 아예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적절한 선에서 분양가를 합의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가를 내리라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상황이 이렇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요구처럼 분양가 차이를 10% 안쪽으로 맞춰서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요구하는 게 주변 시세와 더불어서 10% 차이 안쪽으로 맞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조합에서는 분양가 차이를 10% 안쪽으로 맞추는 건 좀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됐나 살펴보면요. 지난해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두 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치 SK뷰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045만 원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분양한 대치 청실 분양가가 3,321만 원이었으니까 이 두 단지는 18%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분양 보증을 발급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DH 아너힐스는 10% 안쪽으로 맞춰라 라고 한다면 사실 조합에서는 이걸 좀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승인을 받으려면 분양가 내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분양이 더 늦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분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공사한테도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분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사에 투입하고 또 견본주택도 계속 열어야 되고요.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손해를 분양가로 메꿔야 하는데 분양가는 또 낮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 분양가를 낮추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속이 탈 것 같네요. 네. 일단은 DH 아너힐스의 경우는 보증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이미 견본주택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증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분양가나 청약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 일정이 빨리 잡힐 수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언제쯤 분양 일정을 잡힐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해봤는데요. 당초에 이제 분양 보증 승인 거절이 세 번째까지 났을 때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제 분양 접수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까지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분양 보증 신청을 이제 다섯 번째로 또 해야 되는데요. 이 기간이 한 3주 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일정이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월이 넘어가고 10월 이쯤이 돼야도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참 DH 아너힐스 분양 보증 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다른 지역의 분양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건설사에서 그 주변 일대 분양 예정인 단지들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에서 굉장히 고심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강하게 규제에 나서면서 앞으로 분양을 해야 될 단지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분양가 상승세는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강한 규제에 나선 만큼 당분간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당장 분양을 해야 되는 단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을 하고 또 분양 일정이 차일피일 계속해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DH 아너힐스 왜 분양 보증 승인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떤 분은 정말 속이 타실 것도 같고 어떤 분들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네요. 어쨌거나 상황은 좀 더 지켜보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